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김효선 캐스터가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 탐구생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바르게 사표 쓰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어쩌면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로망 중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멋지게 사표 한 통 던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직장인들은 상상으로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 사표를 쓰기 전 고민해야 할 것부터 또 사표 제대로 쓰는 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바르게 사표 쓰는 법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오늘 주제를 보면서 저는 정말 바르게 사표를 썼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보긴 했습니다만, 예. 취업 포털 코리아에서,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1,479명을 대상으로 사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94.9%에 달했습니다. 거의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한 사표를 던지고 싶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 1,403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표를 던져봤냐라는 질문에 사표를 던져보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2.2%로 절반을 넘었고요. 생각만. 네, 예. 사표를 던져봤다고 답한 직장인은 47.8%로 나타났다는데요.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사표를 던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여기 저희가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어떤 이유로 사표를 던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직장인이셨던 원장님, 어떤 이유로 사표를 내보셨어요? 그 IMF 때 고용 정리되는 것을 보고 예.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낼 결심을 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더 불안한 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아니, 오늘 이제 주제를 설명해 주시는 차연희 컨설턴트도 사표를 쓰신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사표를 썼던 경험을 좀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좀 열심히 나름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한마디의 상처로 인해서 저는 사표를 던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혹시 양 팀장님은 사표 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첫 직장에서. 지금까지? 네,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한우물을 파고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표를 던졌는지도 궁금한데, 왜 사표를 쓰고 싶었는지 그 마음 왜 든 걸까요? 네, 실제로 왜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라는 이유로는요. 1위로는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문제가 28%로 가장 높았고요. 2위는 회사와 나와의 지향점이 다를 때가 14.5%, 3위는 업무가 적성에 안 맞을 때 13.9%, 그리고 마지막 4위는요. 친구보다 연봉이 낮을 때 7.3%로 뒤를 예. 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동기보다 회사 입사 동기보다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니고 친구보다 연봉이 낮아서 사표를 쓰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표를 쓴다면 참 후회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표를 낸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요. 네네. 옮긴 직장도 별다를 거 없다라는 응답률이요. 53.9%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게 44.0%였고요. 당장 돈을 벌지 못한다. 34.5%, 연봉 등 처우가 낮아졌다라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결국은 봤을 때 사표를 던지고도 장밋빛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예.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그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또 잡념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아, 올 한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참 내가 내년에도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이직 고려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좀 바르게 사표 쓰는 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바르게 사표 쓰는 법 5위는요. 불만족을 만족화하라. 입니다. 불만족의 만족화. 5위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뭘까요, 얘기죠? 이거? 난해하네요. 네. 만약 사표를 쓰는 것을 마음에 품으셨다면요. 무엇보다 내가 왜 사표를 내려 하는지 충분한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실제 직장인들 사표를 내고자 하는 이유가 연봉과
현실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인간관계나 업무에 대한 비전이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쵸. 아주 명확한 이유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내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표를 쓰고자 하는 이유와 뭔가 맞다라면 불만족 요인을 조직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신 후에 결정하지 해도 늦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인간관계나 업무가 힘들 경우에는 우리 인사팀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을 요청하셔서 직무 전환으로 인한 해결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예. 만약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다면 앞으로 나의 비전과 맞지 않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준비를 하면서 사표를 준비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정도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직장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장님,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양 팀장님의 직장. 네, 저는 9점 드립니다. 9점이면 굉장히 훌륭한 점수. 네. 예, 지금 이유가? 네, 직장에 제가 소속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뭐 고객들 그리고 직원분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 제가 배우고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1점은 나중에 퇴사를 하는 그 순간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직장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혹시 회사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까 봐 그렇게 점수 주신 건 아니죠? 네, 그럴 그렇습니다. 수도 자,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김효성 캐스터는 뭐 굉장히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한데 10점 만점에 몇 점 우리 한국직업방송 주고 싶으세요? 자신의 직장. 갑자기 예. 노래 2PM 노래가 생각나네요. 예. 10점 만점에 10점. 네, 10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말끝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진 씨는 몇 점이에요? 직업방송. 직업방송이요?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저 6점 드릴게요. 6점. 농담이고요. 재밌으라고 네, 6점 주신 농담이고요. 거죠? 네. 직업방송 오는 길이 즐겁다면은 뭐 10점 저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네, 그래요. 저희도 10점씩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르게 사표 쓰는 법. 예,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게 사표 쓰는 법 4위는요. 조언부터 찾아봐라 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사실 내가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은 바로 주변인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조직 내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요. 진정으로 나의 경력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좋은 케이스가 되는 사표의 경험이라던가 선배에게 도움을 좀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도움을 한 3명 정도에게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확정이 되신 분은 가고자 하시는 회사의 조직 문화라던가 그 회사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세심하게 그 주변 분들에게 알아본 후에 사표를 내야 한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바르게 사표 쓰는 법 4위는 바로 이 조언부터 찾아봐라. 길을 인데, 열자.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한진우 원장님께서 굉장히 조언을 잘해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후배들이 이직을 원할 때나 이렇게 사표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계획이 과연 허망인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먼저 들어봐야 그쵸. 해요. 예. 예.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예. 잘 들어보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야, 조용히 준비 먼저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일을 그만두고 준비하는 것보다 조용히 이제 차분히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물망에 올려놓고 사표를 내야지 미리, 사표부터 예. 내고 준비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사표 내고 일주일만 즐거울 거라면 이제 안 내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르게 사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바르게 사표 쓰는 법 3위는 어떤 걸까요? 네, 바르게 사표 쓰는 법 3위는요.
조용히 하기입니다. 조용히 하기. 이거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은 입 다물고 있기. 뭐 이런 표현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사표 쓰고 사실 좀 후회를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후회하셨어요? 사람 마음이 좀 변합니다. 네, 그게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서 막상 되고 나니. 괜히 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상황이나 동기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사표 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확정되기 전, 그리고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확정을 바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정이 내고 나서 그때 얘기 듣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곳은 성과라든가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예. 경쟁 상대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가 안 좋게 퍼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변할 수 있는 게 직장인이니까요. 혹시 사표를 냈더라도 조용히 하시고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좀 신중하게 같이 밟았으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조용히 하기가 이제 3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마치 사표 쓰는 방법도 무슨 1년짜리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거면 그냥 회사를 묵묵히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왠지 성격이 조금 불같은 면이 있어서 제가 약간 집어 던지는. 저 안 해요. 예. 이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대기실 창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근데 3번 정도는 참아요. 똑같은 일로 3번이 반복이 돼서 마음이 상하거나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저는 그냥 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예.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쵸. 사표를 쓰시는 데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바르게 사표 쓰는 법 자, 상위권으로 가면 어떤 순위가 있을지 2위 한번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바르게 사표 쓰는 법 2위는요. 처음처럼 일하기입니다. 처음처럼 일하기. 아니, 사표 내려는 입장에서 처음처럼 일한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너무 좀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예.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처음처럼 일하기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 어떤 유정의 미를 거두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표를 낸다고 해서 사실 지금 관계를 같이 맺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과 안 만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관계를 맺으신 분은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지만 사표 내기 전 어디 나 한번 없어서 일 한번 처리해봐라는 마음을 고생해봐. 가지고 나 없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마무리를 잘 못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표 내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는요. 기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라는 것도 있고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필수적인 퇴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까지 상사나 동료, 후배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메일 또는 뭐 인사 이런 모습들을 끈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요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떠나는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요 이 현실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서희 씨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는 바인데 우리 그러면요 좀 그 경험담을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떠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 참 이런 모습 괜찮았는데 아쉬웠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리포터라는 직업을 또 선택을 해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입 리포터 분들이 조금 빛을 발하는 순간에 난 연기를 할 거야라는 많이 그래요. 선언을 막 선전포고를 하고 딱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훌륭하게 되신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예,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좀 자신의 맡았던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큰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항상 가지죠. 네, 저는 근데 예. 반대로요. 예전에 선배가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해진 선배가 있었는데 예.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좀 근육이 잘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멀리 잡아달라고 하고 끝까지 정말 웃으면서 방송을 와. 하는 모습에 되게 감명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사표를 내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멋있었나요? 바른 예와 나쁜 예 저희가 저 좀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네. 네, 좋은 예와 나쁜 예 다들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 팀장님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말씀대로 정말 마무리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는 어디서나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한 선배
실명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신하는 저희 이제 조직에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글로써 왜냐면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의 그 살아왔던 그런 조직에 대한 그런 마음을 글로 이렇게 편지를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스럽고 나도 네. 저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무리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편지로 자기 글 미리미리 적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10줄 정도 쓰셨다는 것 같던데. 저도 좀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후배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게 잘 떠난 예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예. 우리 예. 원장님께서는 혹시 좋은 예와 나쁜 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예는 이제 제가 좋은 예인 것 같고요. 아, 저도 네. 이제 그만두기로 했을 때 예. 처음처럼 항상 먹고 일을 했어요. 처음처럼 혹시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나쁜 예라고 하면은 자신의 그 어떤 어떤 부재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본인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아이고. 조직이란 게 개인이 없어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더 깎아내리는 아주 좁은 편협적인 생각이었다고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인수인계를 잘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같은 업종에 있지 않아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 그러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회사 사직 통보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 직원과 다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예.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효선 씨도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혹시 예가 있나요? 저는 특별히 나쁜 예는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이건 네. 제 경험인데요. 네. 저는 그 전 직장에서 그 마지막 송별회 때 모든 그 직원들하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인화해서 좀 감사의 마음을 전했더니 지난 후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연락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렇군요. 좋은 예가 아닐까. 네, 본인 좋은 스스로 예가 아닐까 나는 싶습니다. 잘했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네. 뭐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추억을 안기고 떠났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예인 것 같고 저도 좀 약간 반성의 의미로 제가 예전에 떠났을 때 너무 안타깝게 아쉽게 떠났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제일 화나는 것도 잘리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잘렸는데 그 마지막 방송 생방송이었는데요. 인사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스태프분들께 예,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한마디 예. 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너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또 저를 아마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와서 후회하는 일인데 너무 철없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 번 잘라주세요. 그때는 인사하고 잘리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마무리는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2위는 처음처럼 일하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바르게 사표 쓰는 법 과연 1위는 어떤 것이 차지를 했을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1위는 아까 많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현실 파악하기입니다. 현실 파악하기. 그래요. 알 것 같아요. 저도 참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우리 또리 하늘이 프린스 강아지 3마리와 제 아내를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관두고 싶어도 관둘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사 내용에 사표 낸 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라는 거에 53.9% 달라진 게 없다라는 답변이 막상. 54.9%였고요. 재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 당장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표를 내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특히 막연하게 설마 지금보다 낫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자진 사표를 내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라던가 불가피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예. 받지 않는 이상은 내가 현재적인 경제 문제에 좀 당면하기 때문에 매월 필요한 최소의 비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은 나의 꿈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그렇죠. 수 있고요. 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해서 이미 충분히 사표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현재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함께 수립한 후에 사표를 내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니까 바르게 사표 쓰는 법이 어떤 뭐 이론과 철자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녔던 내 직장에게 좋은 뒷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사표 내실 분들 잘 마무리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끝으로 차현희 컨설턴트께서 오늘 좀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표란 준비되지 않은 사표는 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직장을 이직하더라도요, 내가 혼자만 이직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직장에 계시는 인사과라던가 그쪽 직원들끼리 이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회사 지금 현재의 사표도 준비를 잘 하셔서 다른 직장에 대한 준비라던가 현 직장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준비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이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김여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